아마 이제 3번에서 많이들 걸렸겠죠. 1번, 2번은 아마 무난하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번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도형 해방 정식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배웠던 도형에 대해서 좌표 평면을 옮겨다가 해석을 해달라 그랬죠. 그치?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3개가 연달아 놓여져 있는데 X축이 한 변이 이렇게 놓여져 있답니다. 그럼 이런 상태면 내가 지금 잘 보니까 이거 얘의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랑 똑같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구나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고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8인 것까지는 네가 체크를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 x좌표가 15랍니다. 그럼 이 x좌표가 15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싹 다 더한 게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15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여기가 2고 8이니까 얘는 이만큼이 얼마였다? 5였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5였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찾아냈죠? 야, 그러면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BC의 길이란 말이야. 선분 BC의 길인데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놈의 좌표를 체크해야겠는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5만큼이니까 2,5고요.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는 2, 5니까 X좌표는 7이고요. Y좌표는 8이죠, 8. 7,8이네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좌표의 차이가 5고요. Y좌표의 차이가 3이니까 루트 34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이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연습 2번도 보시면 너가 이제 여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주 보이는 형태인데 보통 이제 너한테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보면요. 기하적 해석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2차 함수의 최대치수와 연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요. 선분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이래요. 그럼 제곱할 거니까 루트 그냥 바로 없애겠습니다. 2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치? 어차피 부호는요. 제곱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L제곱이라는 게 t에 대한 2차 함수꼴로 나오고요. 그럼 얘는 8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t에 12t니까 16t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 최소값 최대값 물어봤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고요. 대칭 주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얘는 여기 앞에 앉아야겠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2죠. 이렇게.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은 얼마게라고 물어보셨으니까 2였던 거고요. 3번 하나 별표인데요. 해보십시오. 3번. 하다가 지금 만 친구들 많죠? 자, 3번도 봅시다. 3번 지금 보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A와 B라고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요. 요 2차 함수 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 동점 P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답니다. 그쵸?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뭐 그림 그려보면 이쯤 어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뭐 같을 것 같아요. 그치? 이런 지점에 P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너한테 해달라는 이야기가. 그럼 먼저 교점좌표 좀 찾게요. 그래서 교점좌표 찾으려고 얘에서 얘 빼시면 차이 함수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그럼 교점 x좌표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6이랑 1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죠? 교점좌표 찾는 거예요. 그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1이니까 교점 x좌표가 한 놈은 마이너스 6,7이고요. 또 한 놈 1,0이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랬을 때 P라는 게 동점이잖아요. 여기 위를 막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P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어땠을 거냐면 얘가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라고 놨을 때 Y좌표는 얼마여야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여야 되죠. 왜? 여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포인트가 이거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네 했는데 요게 계산이 좀 그래. 4차식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계산량이 많죠.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시잖아요. 그치? 일단 이거 그냥 쭉 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바로 적겠습니다. A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의 제곱. 루트 들어갔는데, 루트 그냥 뺄게요. 그냥 어차피 제곱하고 같다고 놓을 거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요게 성립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곱 바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BP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봐요. 시험장에서 너가 이렇게 씩 써놓고요. 너 분명히 고민한다니까요. 왜? 아, 제곱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걸 제곱한다는 게 계산량이 좀 많거든. 그치? 그 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너가 이게 막 계산을 하시다 보면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냐면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용하라고요? 계산할 때? 합착골 이용하라 그랬죠. 그치? 그럼 잘 봐봐요. 얘만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식 한번 적어볼게. 처음이니까 a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다음 빼기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내가 전개할 필요 없이 합이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5고요. 차가 얼마입니까? 7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합이 얼마입니까? 2a 제곱 더하기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이고요. 차가 7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7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분하고요. 그럼 얘는 정리되면 2a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22가 얼마였다? 0이었고, 그럼 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1은 0을 만족을 해야 되고, 요걸 만족한 a 값은 인수분해가 정수 범위에서 이쁘게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저거 쓰셔야죠. 근해 공식. 얼마입니까? 5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a가 뭐야? 음수라며. 아, 그럼 a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3이구나 라고 네가 이제 풀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할 때 이거 합착골 유도하는 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이게 될 거거든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우직하게 밀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 이것만 알면 돼 있다는 거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도형의 방정식을 조금 배웠다고 하시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쌤 지금 보니까 이 도형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괜찮죠? 그치?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그러면 이 선분의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그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겠습니까? 누굴 지납니까? P를 지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는 이 수직 이등분선과 누구와의 교점을 구해주면 돼? 얘와의 교점을 구해주면 그게 뭐였겠어? P였겠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줄 알면 이 수직 이등분선과 얘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P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도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다? 선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면인데 너한테 이제 면을 다루는 평면 방정식은 원 방정식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범위에서. 그치?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 겁니다. 그냥. 오케이? 직선 안 구하고요. 됐죠? 근데 이렇게 밀 때도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시는 거 이거.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자, 4번 먼저 봅시다. 4번이요. 얘가 지금 분석을 할 때요. 문제 상태가 어떻냐면 봐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 P래요. y는 마이너스 x면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요. 그런데 x좌표가 2,4, 다시 a좌표가 2,4래요. 그럼 여기 위에 있으려면 2, 마이너스 2거든. 2,4면 얘보다 이렇게 위에 있겠지. 2,4. 맞습니까? 그 다음에 5,1이면요. 여기 위에 있으려면 5, 마이너스 5거든. 얘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5,1. 맞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너한테 물어보기를 여기 위에 움직이는 뭐 점 P가 있대요. 그럼 점 P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떤 점? 같은 점을 좀 찾아달래.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만약에 이거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으면 얘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으면 얘와 얘 교점 좌표 찾으면 되죠. 그게 끝인데 얘는 지금 상태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점과 점으로 밀어붙일게요. 봐봐. 얘가 여기 위에 있으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뭐한 애들이야? 다른 애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치?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바로 식 적을게요. A-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얘가 얼마냐면 3이고요. 그 다음에 합은 얼마냐면 2A 마이너스 7이고 얘가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고요. 얘도 넘어오면 그냥 A 플러스 4의 제곱이랑 똑같아서 오른쪽이 이거죠. 그치?
그 얘는 얘에서 얘 빼시면 차가 마이너스 3이고요. 합이 2a 플러스 5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고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4a가 2니까 a는 얼마였던 겁니까? 2분의 1이죠. a가 2분의 1이고 이때 선분 OP의 길이라면서 얘는 지금 좌표가 얼마였던 거냐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4분의 1 더하기 루트 4분의 1이네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유리화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2분의 루트 2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가요 생각보다 계산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본적인 문제도요 나 이거 풀 줄 알아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계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오른쪽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겹쳐가지고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습 5번 봅시다. 연습 5번도 지금 보시면 A랑 B가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요. 그때 C가 좌표가 뭐게 이건데 그럼 문제를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요 두 점 잘 봐봐요. 지금 둘의 뭐가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X좌표, Y좌표. 그치? 그럼 얘가 둘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원점이죠. 둘의 중점이 원점이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태였을 거냐면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2,1이고요. 얘가 원점까지의 이 거리와 또 원점까지의 거리가 같아가지고 중점이 원점이니까 얘가 B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지금 그쵸? 자, 이랬을 때 얘를 두 점으로 하고요. 얘를 두 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인 삼각형 ABC일 때 C의 좌표점 찾아줘 이랬는데 봐봐요. 요게 지금 두 꼭지점이니까 얘의 수직이등분선 있죠. 아이고 그림 봐. 얘의 수직이등분선 이거 맞습니까? 얘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뭐가 있었겠어요? C가 있었겠죠. 왜?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때 이 사각형은 뭐겠습니까? 일단 마름모였겠네요. 다 같으니까 변의 길이가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뭔데 하고 봤더니 C의 좌표인데 밑 좀 칠래요? C의 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사분면 점이라고 되어 있죠. 2사분면 맞아요? 뭐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얘 찾아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두 개인데 정삼각형 만드는 게 두 개인데 얘 말고 얘 찾아달라고요.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4에다가 루트 20이잖아. 2루트 5네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2루트 5여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2루트 5여야 되잖아. 그치?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인데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과 같고요. 이게 한 변의 길이인 제곱해가지고 20이랑 똑같죠. 거리를 제곱해 놓은 거죠 이거. 그치? 2루트 5. 네. 그러면 얘가 봐봐. 여기서 얘만 좀 정리 좀 할게요. 얘만 정리 좀 하시면 요거 이쪽으로 빠지면요. 합이 얼마냐면 2a고요. 차가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와갖고 더해주시면 합이 2b고요. 차가 2네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a는 4b니까 b가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2a죠. 그치? 한 문자로 정리되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가지고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a니까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은 20이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 5a 제곱 4a가 빠지니까 얘가 플러스 5는 20이고요. 그럼 a 제곱이 3이어서 a는 뿔마 루트 3인데 저거 2사분면점이니까 a가 음수해야 되잖아요. x좌표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b는 얼마였겠습니까? 2루트 3이었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c의 좌표는 뭐였다? 마이너스 루트 3, 2루트 3이었을 겁니다. 6번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요. 봐봐. 삼각형 ABC가 각 B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래서 저 좌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얘가 어디 있는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몇 사분면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맞지?
맞아요. 물론 뭐 X축, Y축 뭐 이렇게는 얘는 알겠다만. 근데 봐봐. 얘가 이걸 내가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얘를 그려놓고 한번 접근을 하고 싶은데 좌표평면 위에 못 그리겠으니까 그냥 너가 당황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은 그냥요. 좌표평면을 네가 굳이 안 그릴 거면 좌표평면 안 그렸습니다. 나 지금 그냥. 맞지? 좌표평면 안 그렸고요. 그럼 얘가 지금 각 B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물론 얘가 이제 AC 또는 얘네들의 이 좌표에 따라서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옮겨버리면 얘가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다만. 그럼 나는 지금 그냥 분석할 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의 특징을 다 반영해줬잖아요. 그치? 그럼 좌표평면 위에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것만 만족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B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A가 지금 좌표가 0,2A고요. B가 마이너스 A,3이고요. C는 3,-3이랍니다. 이렇게.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너 이거 두 개만 이것만 만족하면 얘는 그냥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직각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직각을 만족하려면 어때야 돼? 피타고라스예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을 만족을 해야 되지. 즉 얘는 몇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좀 빠르게 구할게. 얘는 얼마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2a-3의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9 플러스 2a 플러스 3의 제곱이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봐봐. 피타고라스 만족해야 되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따라서 좀 계산 좀 해주면 a 제곱 더하기 2a-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9 플러스 2a 플러스 3의 제곱. 요거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만 좀 계산 좀 하세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a 얼마 나오냐면 6 또는 마이너스 3 나와요. 이거 첫 번째 거 만족하면요.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것만 만족하면 얘는 그냥 뭐인 거야? 일단 직각삼각형인 거지. 근데 나는 뭐까지 만족해줘야 돼? 얘랑 얘랑 같은 거까지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두 번째로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2a-3의 제곱은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요게 이제 두 변의 길이 같은 거니까 이것도 네가 계산해서 정리 좀 해주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6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치? 따라서 그때 a는 얼마였던 거야? 6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건 계산이 조금 까다로워서 했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7번이요. 7번 이제 왜 별표냐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조금 어렵겠죠. 한번 봐봐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도형의 방정식에서요. 네가 기존에 배웠던 도형을 어디 위에다 올리겠다고요?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얘네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고요. 분석. 얘네들을 분석을 해서 뭐 얘네들에 대한 식을 뽑아내고요. 그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그 다음 얘네들의 뭐 분석을 하면서 이 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도형을요 여기다가 올린다고 해서 그 도형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예를 들면 네가 원을 만약에 여기다 올린다고 했을 때 원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질들 있죠. 중심으로부터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모임이 원이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그치? 대표적으로 요 문제인데 얘 봐봐요. 얘가 지금 외심이 주어졌는데 외심이 봐봐요. 어디 위에 있대? 밑 좀 쳐봐요. 외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있죠. 맞습니까? 외심이 삼각형의 변 위에 있는데 야 외심의 위치가 어떻냐면요. 무게중심이나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잖아요. 항상. 그치? 근데 외심의 위치는 얘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예각 삼각형이면 내부에 있고요. 그치? 직각 삼각형이면 어디 있습니까? 빗변의 중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면 어떻습니까? 얘가 바깥에 있잖아요. 외심의 위치가. 맞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딱 삼각형의 변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아 이거 직각 삼각형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보셔야죠. 그치? 맞아요. 그게 직각 삼각형이고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 BC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BC 이렇게 있고 A 이랬겠네요. 그러면 아 그럼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구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맞죠? 근데 A가 좌표가 지금 어떻냐면요 2,1이에요.
그 다음에 외심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쌤 이거 좌표가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나 좌표 평면 위에 올린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맞지? 나중에 좌표 평면 위에 올 때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방향에 맞게끔. 그치? 예.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BC 뭐였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합종 구해달래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뭐랑 똑같은데? BC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너네 이제 구하는 게 뭐야? 아, BC의 제곱이구나 이거고. 야, BC라는 게 뭔데? 얘 외접원의 지름이지. 외접원의 지름이잖아 이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다 뭐로 똑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잖아 이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9에다가 루트 13이지, 그치? 그럼 반지름이 루트 13이었으니까 요 지름은 얼마였다는 거야? 2루트 13이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그거 제곱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52잖아 이렇게. 맞아요? 결국에 도형에서 배웠던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은 그대로 다 연결이 된다고요. 얘 가지고 있던 것들. 그거 네가 분명히 까먹었을 거 아니야? 까먹은 부분들이 있겠지. 그거 할 때마다 살리셔야 돼. 알겠죠? 물론 나오는 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살리겠지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8번 시간 좀 줄 테니 한 1, 2분 정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걔 별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 얘기 좀 할 텐데요. 테마를 하나 빼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만약에 얘들아 2,3이랑 x, y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점 A와 점 B의 선분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애들 잘합니다. 이거 쌤 저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입니다 라고 누구나 다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쵸? 그치? 자, 그런데요, 거꾸로요, 요런 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얘가 이걸 잘 못하세요, 너네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16이 보여요. 갑자기 이렇게. 그럼 보이면요, 얘가 뭐지 싶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이 상태로는 지금 나한테 아무런 것도 안 주어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보니까 무리식 안에 어떠냐면 루트 안에 제곱식의 합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나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x,4랑 0,0 사이의 거리야 라고 해석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치? 그 다음 이거 x,0이랑 0,4의 거리야 라고 해석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값은 똑같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리식을 보면요, 너가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인데, 일단 밑줄 좀 칠게요. 그 아래 어딨냐면요, 첫 번째 문단에 밑줄 좀 치십시오. 도형의 방정식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거 맞죠? 그치? 그러나 실제 문항에서는요, 두 점이 직접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너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치?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주어진 식을 보고요, 이렇게 그 식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지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 아래 보세요. 루트 x제곱 더하기 16이나 루트 x-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고요, 좌표평면 위에서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네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1페이지 맨 아래, 그 코어 아래 두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문단 있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되지만,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 과정을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로 와보십시오. 그래서 코어 2 보시면요,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갑자기 문제에서요, 이래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에 최소값 좀 구해달래요. 얘 최소값 좀 구해달랍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그치?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해석을 해보니, 봐봐요. 요 식이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니까, 아, 이거 a, b랑 0,0까지의 거리구나, 이거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얘는요, 요걸 해석을 잘 해보니까 a, b와
2, 뭐 마이너스 1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맞아요. 야, 그러면은 얘가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 거냐면요, 0,0이랑 2, 마이너스 1은 고정점이니까 0,0 여기 있고요, 나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네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름을 좀 붙여주면 얘는 원점이고요, 0,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은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자, 그리고 얘는 A라는 게 A, B라고 할게요. 꼭지점, 아니, A가 A, B라고 할게요. 좌표를. 그럼 이제 나한테 물어본 게 이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뭘 구해달라고요? 합을 구해달라고요. 맞지? 합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맞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5A 더하기 AB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봐봐요. 야,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A 좌표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막 달라지죠.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최소일 거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에 있으면 되죠. 누가? 얘가. 거쳐야 되는 경유 지점이 가는 길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에 이 가는 길에 A, B가 있었다면 5A 더하기 AB는 그냥 뭐가 된 겁니까? 직진으로 쭉 가버린 5B가 된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겠어요? 5B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치? 그래서 요 합의 최소값은 얼마였겠습니까? 5B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맞지? 쌤,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고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요, 이거 증명하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거 가지고 막 박스 들어갖고 내는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로 내신 적도 있고요. 삼각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너 뒤에 가갖고 대수에서 배우는 그 삼각부등식 아니고요. 이거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볼게요. 봐봐. 조금 어려워요, 말뜻이. 봐봐. 얘가 어떠냐면요, 첫 번째로 요 세 점이 만들 수 있는 도형이 삼각형이 일단 첫 번째 있죠. 삼각형. 그렇지? 그래서 세점 5AB가요, 삼각형을 이룰 때 우리가 삼각형의 형성 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5A 더하기 AB는요, 5A 더하기 AB는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떻겠습니까? 커야 되죠. 이게 삼각형의 형성 조건 아닙니까? 맞아요? 어떠한 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삼각형의 형성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네가 알 수 있고, 5AB가 한 직선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죠. 한 직선이요. 맞아요? 한 직선이에요. 이렇게 5AB가 한 직선상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물론 이 순서대로 있어야 됩니다. A가 가는 길에 있어야 돼요. 한 선분 위에 있다고 합시다. 선분. 직선을 가면 안 되겠다. 한 선분이요. 이 순서대로 5AB 이렇게. 그럼 이때 5A 더하기 AB는 어땠을 거냐면 얘는 뭡니까? 5A 더하기 AB는 5B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종합을 해주시면 이거 5A 더하기 AB가 5B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합의 최소값이고요. 거기 밑줄 좀 칠래요? 두 번째 페이지에 코어 2에 밑줄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요, 삼각부등식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좀 적어주세요. 옆에. 요거 좀 필기 좀 하시죠. 맞습니까? 이거 말뜻이 이거잖아요. 봐봐. 이거는 뭐야? 돌아가는 길이죠. 얘는 직방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얘는 A를 거쳤다가 돌아가는 길이고요. 얘는 O에서 B로 직방으로 가는 길이지. 그치? 돌아가는 길은 직방으로 가는 길보다 크거나 같겠죠. 항상.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냥 증명해달라고 할 때 이 방식을 쓴다고요. 삼각형 형성 조건 이용해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됐고요. 그치? 괜찮죠, 이거? 지운다? 다음에 그 아래 오타가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그 거리의 합의 최대값이 아니고요. 코어 3에 거리의 차예요. 차 좀 바꿔요. 차로. 자, 또 만약에 너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얘들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빼기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의 절대값의 최대값 좀 구해줘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최대값 좀 구해줘 이런다고요. 얘도 좀 당황스럽죠, 그치? 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이 뭔 소리야 싶잖아요. 일단 그럼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얘 좀 이렇게 구해달랍니다.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아까랑 똑같죠. 아, 이걸 내가 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A, B와 0,0까지의 거리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좌표 A라고 하고요. 얘를 1.5. 그 다음에 얘는 A, B와 2,-1까지의 거리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너한테 이제 물어본 거는 결국 이거죠. 선분 OA와 선분 AB의 차의 최대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최대값 좀 구해줘 이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밖에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 이랬을 때 여기 원점 그 다음에 어딨어? B 2,-1 그 다음에 A가 막 움직여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일단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볼게요. 삼각형 이렇게 자,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OAB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이 차가 어떻게 될 거냐면 OA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을 거 아니야. 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얘는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OB 더하기 AB죠. 이렇게, 그치? 요게 지금 삼각형에서 형성 조건에 의해서 성립하죠. 그럼 이랬을 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했던 OA-AB는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까? OB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A가 요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얘가 OA와 AB의 차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즉,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럼 이때 OA와 AB는 어떻게 되냐면요. OA와 AB의 차는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 얘는 얼마입니까? OB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두 상황을 지금 종합을 해주시면 아,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는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OB구나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단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요? 한직선을 이루고 있을 때 성립했겠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성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요. 코어 3의 오른쪽에 이거 좀 그리십시오. 네. 이게 시험 대비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막 풀고 남들 다 푸는 거를 계속 푸는 거는 큰 변별력은 가지지 못하거든요. 학습으로서의 의미는 있다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딱 배웠을 때 저게 뭐야? 아, 나 한 번 이해 못하겠는데? 하는 것들이 점수를 보통 가릅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되셔도요.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네가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또 공책에다가 뭐 보시고 다시 또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게 네 걸로 만들어져야 점수가 하나하나 쌓여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테마로 빼주는 것들은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만 이제 뒤에도 또 있겠다만 계속 있겠죠. 그런 것들 잘 받아 드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알겠죠? 네. 밑에 밑줄 좀 칠게요. 봐봐. 그럼 봐봐. 이 식의 의미는 이거겠죠. 지금 봐봐. 두 거리의 차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방으로 가는 놈보다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네. 그래서 그 밑줄 치시면 이 페이지 맨 아래. 즉, 점 A에서 두 점 O와 B까지의 거리의 차는요. 두 고정점 OB 사이의 거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네. 따라서 거리의 차의 최대값은요. 두 고정점 OB 사이의 거리와 연결됩니다. 되게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어땠냐면요. 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어땠어요? 고정점 사이의 거리였죠. 그치? 요거는요. 두 거리의 차의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두 고정점 사이의 거리죠. 맞습니까? 합의 최소값이나 차의 최대값이나 결국 다 뭐다? 두 고정점 사이의 거리였을 겁니다. 그치? 네. 자, 그래서 다시 3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거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연습 1번이 아까 네가 했던 거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 포기했던 거죠. 그치? 다시 해보십시오. 같이 해볼게요. 3번 먼저 해보십시오. 1번 먼저 해보세요. 자, 연습 1번 보시면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해석 좀 해볼게요. 너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다음을 네가 한번 쭉 적어봐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맞지? 요거의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냥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요 놈이 x,0과 어디까지의 거리라고 해석이 되냐면 0,4 또는 마이너스 4죠.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해서 16이면 되니까 A가 뭐랍니까? 양수라면서요. 그치? 그 얘는 뭐였겠어요? 이렇게 4였겠죠 이거? 그것이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요.
x,0과 3,2까지의 거리인 것 같아요. 3,2인가 하고 봤더니 b는 양수인 거 맞는데 c가 음수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맞습니까? 제곱해서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4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a는 4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인 것까지 구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 최소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 뭐를 a라고 놓은 겁니까? 거기 지금? 얘를 각각 ABC. 얘가 a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c였을 때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AB 더하기 AC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 얘는 봐봐. B에서 출발해서 어디 거쳤다가 가는 거야? A 거쳤다가 C까지 가는 거지. 그 얘는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직방으로 가는 BC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식은 요거는 적어놔줬지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네가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적어주더라도. 그럼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9에다가 36. 루트 45잖아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다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래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냐면 4, 3, 마이너스 2니까 5고요. 거기다가 D까지 더해달래요. 이거 얼마입니까? 3 루트 5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였을 겁니까? 5 더하기 3 루트 5였겠죠. 맞습니까? 요거 너가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너 100%거든요. 그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든지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든지 할 텐데 이해하셨잖아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네 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네. 자, 뒤로 가셔서요. 그 다음 거 연습 2번, 3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3번 해보십시오. 2번, 3번.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익숙해졌으면 바로 보일 거거든요. 봐봐. 얘가 지금 좌표가 A, B와 그 다음에 원점까지의 거리고요. 그 다음 얘는요. A, B와 B,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너한테 의미하는 바는 5A 더하기, 선분 5A 더하기 A, B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5에서 A 거쳤다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B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어떨 수밖에 없다? 직방으로 가는 OB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아까 증명도 했고요. 그치? OB만 구해주면 되니까 얼마였던 겁니까? 얘가? 루트 5잖아요. 그치? 맞아요. 아, 요놈의 최소값은 루트 5구나 라고 네가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오셔서 3번도 보겠습니다. 연습 3번 보시면 지울게요 이거. 네. 3번이 그나마 이제 별표인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시겠지. 네. 봐봐요. 얘도요. 얘 지금 어떻냐면요. B에서 출발해서 P 갔다가 P에서 다시 A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럼 두 거리의 차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A에서 B로 가는 직방보다 클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내가 그냥 보자마자 이렇거든요. PB-PA의 차, 그러니까 차니까 절대값 처리해놓은 겁니다. 뭐가 더 큰지 몰라서. 얘는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아직 네가 이거 왜 그런지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볼게. 봐봐. 얘가 지금 어떻냐면요. 좌표평면상에서 A가 3,6이고 그 다음에 B가 5,10이야. 근데 얘가 둘 다 봐봐. 얘네 둘 다 어떻습니까? 2배죠. 2배. 얘는 Y는 2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3,6 그 다음에 5,10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랬을 때 X축 위의 점 P인데 이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얘가 어떨 거냐면 PB는요. 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인 PA 더하기 AB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치? 따라서 PB-PA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요. AB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죠.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요. P가 막 움직이다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 상황이야? PAB가 한 선분 위에 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요. 이때는 어떨 수밖에 없냐면 PB-PA가요. 얘에서 얘를 빼신 거니까 뭡니까? AB죠. 맞아요? 그럼 둘을 종합을 하시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아, PB-PA는 AB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거리의 차의 최대값은 얼마다? 직방으로 가는 거죠. 그치?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구해달라는 거 뭐였다는 이야기야? AB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냥. 맞아? 그럼 A, B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루트 2에다가 4? 루트 20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이거에 제곱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곱이니까 20이었겠죠 이거는 답이. 맞습니까?
이해하셨고 네 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요. 물론 지금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짜잘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마음이 가볍겠죠. 아직 방학이니까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밑거름이 돼가지고 너 시험 기간 때 이제 네가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방학 동안에 최대한 어떻게든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어차피 시험 기간 때 다시 정리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자, 그래서 아까 원래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십시오. 원래 다시 프린트로 오시면요. 연습 8번, 9번, 10번이 방금 했던 그것들입니다. 맞죠? 8번, 9번, 10번이 방금 했던 그것들이고요. 자, 12번 먼저 봅시다. 점 A와 B가 이렇게 있고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P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해달래요. 문제 상태가 어떠냐면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있고 P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A, B면 4, 마이너스 2니까 얘보다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4, 마이너스 2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인데 뭐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1, 마이너스 5 완전 잘못 그렸네요. 그냥 봐주세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어쨌든 요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P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5의 제곱인데 요거의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런데 A와 B가 관계식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얘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B가 뭐였던 거야? A 플러스 3이었던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3 대입해서 이제 계산만 좀 해주셔야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제곱이고 요게 최소가 되게끔 하는 A 값이죠. 그럼 봐봐. 요게 4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A에 10A니까 2A고 마이너스 2A에서 사라지고 16A잖아요. 이렇게 그치? 뒤에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난 그때 A값이 궁금하니까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A에 대한 이차함수고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네요. 그치?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니까 그때 B는 얼마? 1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였겠습니까? 5였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치?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중선 정리 증명해달라는데 중선 정리 증명할 때 내가 중요한 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점을 어디다 둘 건데 이거잖아. 그치? 원점. 근데 원점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다각형의 꼭지점 아니면 대칭점이면 되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미 주셨잖아요. 원점을 어디다 잡아놨어요? 밑변의 중점에다 이렇게 잡아놨지. 그치? 대칭점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다 놨죠.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놨는데 얘가 지금 원점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A, B래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C래. 여기 C고 여기도 C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좌표가 얘는 어떻게 설정될 거냐면 C, 0이고 얘는 마이너스 C, 0이지. 이렇게. 그치? 자,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똑같다. 이게 중선 정리 내용이잖아. 그치? 그거 증명 좀 해봐. 이거잖아. 그럼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중선 정리 내용 좀 쓸게요.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AC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요거 M이라고 할게요. M. 얘는 AM 더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의 2배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AM의 제곱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MC의 제곱이면 C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둘은 이제 어때? 같지? 그래서 결국에 얘랑 같다는 게 뭐야? 증명이 된 거지. 이게 중선정리 내용이죠. 그치? 맞습니까? 증명하는 거는 결국에 이 내용 자체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네가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갖고 분석을 할 때 원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고요. 얘가 계산이 수월하게 나왔던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대칭이어가지고 얘가 사라졌거든. 여기서 이 두 개가. 맞습니까? 사라져서 계산이 훨씬 간단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네가 만약에 그날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원점을 여기다 잡아버리면 이때 ABC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괴랄해지죠. 그치? 맞습니까?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되게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올릴 때는 원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량이 달라지고, 대표적인 원점의 위치는 다각형의 꼭지점이거나 대칭점이죠. 대칭점. 여기다 네가 올려서 분석하시는 게 훨씬 더 계산량이 팍 줄어든다고요. 오케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중선 정리의 내용은 쌤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요, 여기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중선 정리 가지고 어렵게 된 문제거든요. 해보십시오. 14번. 자, 하나 볼게요. 봐봐. 내가 이제 너한테 삼각형의 변과 변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요, 삼각형의 변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렇게 계속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까지도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주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2고 그 다음에 이게 5래. 그러면 너는 이 삼각형을 탐구할 때 말이에요, 요 한 변이 궁금하잖아. 그치?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직각삼각형의 안에서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루트 21 이렇게 바로 되잖아. 그치?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건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렇고, 내가 만약에 이런 예각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여기가 2고 얘가 3이던데 여기 얼마게 이러면 어쩌라고 오지. 그치? 너 모르잖아 이거.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삼각함수에서 대수에서 배웠던 거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아직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요런 게 너가 지금 중선 정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거든. 자, 중선이 이렇게 주어져.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중선 정리도 너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봐봐. 너가 이 변의 길이가 5고 이 변의 길이가 7이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단 말이야. 야, 근데 얘가 4던데? 이렇게 줬어. 그럼 나 이거 이용하면 이제 뭐 구할 수 있어? 얘 구할 수 있지.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뭐 이용해서? 중선 정리 이용해서. 그래서 너가 삼각형의 변과 변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배운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선 정리라는 게. 맞지? 그럼 봐봐, 이거 평행사 변형이잖아. 나한테 지금 물어본 게 얘를 줘놓고서, 봐봐, 얘를 줘놓고서 뭐 구해달래? AC 구해달래. 그치?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하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알 수 있거든. 뭐? 중선을 알 수 있잖아. 중선. 왜? 평행사 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반띵하잖아. 이렇게. 맞아? 그 얘가 뭐였던 거야? 얘가 중선이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얼마냐면 36에 8이니까 10이고, 얘가 얼마야? 5였던 거네 이거. 맞아? 그럼 이거 알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 여기 구할 수 있잖아. 여기 뭐 이용해서 중선 정리. 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인데 K라고 할게. K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의 2배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이랑 같으니까 25 더하기 49 이거잖아. 그치? 걔는 74고, 그럼 K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얼마였던 거야? 37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K 제곱이 12니까 K는 2루트 3이었네. 아, 그럼 얘가 2루트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였다? 4루트 3이구나 이거지. 그래서 변과 변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너가 이런 류의 생각들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단 얘는 이제 조금 조건이 까다롭지. 일반적이진 않죠. 중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양 끝변이 주어졌을 때. 그치? 근데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여기를 안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야, 여기가 10이라고 할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던데 이랬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는 당황스러워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넌 뭐 할 수 있어? 아, 중선 정리 이용해서 내가 여기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세냐면 너무 범용성 있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치? 얘는 중선 정리여서 조금 까다롭긴 하죠. 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근데 눈치 차리기 훨씬 편하잖아. 눈치채긴 좋죠. 아, 중선 나오면 얘가 나머지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지 지금.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이 얼마였던 거냐면 4번이네요. 4루트 3이어가지고 뒤로 오셔서요, 연습 15번, 16번 해볼 거고요. 16번 별표 2개입니다. 자, 연습 15번 먼저 보겠습니다. 15번 보니까요, A, B, C, D, E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를 수직선상에 놓았을 때 C2의 길이가 얼마게 이거잖아요. 그치? 얘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좌표가 하나씩밖에 부여 안 되어 있잖아요. 그치? 수직선 위에 있는데 얘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요, B랑 D는 확실해요. 여기 B 1이고요. 그 다음에 D 5야 이렇게. 자, 그런데 가나다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서요, 점 B가 선분 AC의 중점이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뭐 있었을 텐데 이때 AC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CA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중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조건을 보니까요. 봐봐. 점 C가요. 선분 AD의 2대1 내분점이래요. 그럼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D까지의 거리가 1칸이면서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내분점이니까 선분 AD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선분 AD 위에 있으려면 점 C가요. 여기는 맞지. 이건 되죠. 이거 ACD는 괜찮지. 그치? 근데 만약에 CAD였으면 선분 AD가 이거니까 C가 여기 위에 있어? 없어? 없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 게 안 되네? 이랬던 거지, 그러면. 자, 그러면 A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D까지의 거리는 1칸이어야 되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면. 나까지 종합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요. 점 D는 선분 C2의 중점이래요. C2의 중점이면 D가 이렇게 왔고 여기가 2였겠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상태가. 다 그려놓고 보니까. 아,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물어본 게 선분 C2의 길이인데 얘가 2칸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 BD의 길이랑 똑같죠. 얘도 2칸이니까, 그치? 4고요. 얘도 4였겠네,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얼마였을 거다? 4구나, 이거죠,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분점, 분할점 이런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공식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림. 상황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16번도 마찬가지인데 봐봐요. 얘가 지금 선분 AB의 1대4 내분점이 P래요. 그럼 A까지의 거리가 1칸. 분할 비율 쓰고 있는 거야. 이거 1 길이 아니야?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는 4칸 이렇게 됐잖아, 지금. 맞아요?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해놨냐면 선분 AB를요. A까지의 거리가 7,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가 3, 요거인 거지, 이렇게. 맞아요?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야, 그러면 PQ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전체 AB의 몇 분의 몇이게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해야겠는데, 야, 잘 봐봐. 이만큼의 길이라는 게 여기서 얘 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비율만 주어졌으니까 내가 요 한 칸의 길이를 A라고 할게. 요 한 칸의 길이는 4A였겠지, 그러면. 근데 얘 봐봐, 얘. 요건 한 칸의 길 내가 B라고 하면은 얘가 7B고 얘는 얼마였겠어? 3B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봐봐. 5A가 선분 AB의 길이지. 여기는 10B가 선분 AB의 길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 5A가 뭐랑 똑같은 상황이야? 10B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럼 B는 다시. A는 얼마였던 거야? 2B지, 2B. 맞아? A는 2B니까, 아, 요거 2B잖아, 그럼 여기. 여기가 7B니까 여긴 뭐겠어? 5B잖아, 이거. 맞아? 여기가 7B니까 2B에서 빼주면 5B잖아, 그치? 맞아? 여기는 이제 3B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전체가 얼마야? 10B잖아. AB가 10B인데, 그때 PQ의 길이는 5B지. 나 지금 길이가 아니라 분할 비율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는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 요거였던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P랑 Q는 얼마였겠어요? 3이었겠죠. 전체의 반띵이니까요. 맞습니까? 분모 분자 더해달라면서. 그치? 여기 2분의 1이니까. 전체의 반띵이잖아, PQ가. 맞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습니다. 지금 문제상황 파악해보니까 y는 x-2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하나 주어졌고요. 얘는 2,0에서 x축에 접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나한테 이제 구하라는 거 볼게요. y는 m값 좀 구해달래요. 말뜻이 뭐냐면 요거에 y좌표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결국 나는 뭘 구하실 수밖에 없냐면 a랑 b에 뭘 구해야 됩니까? x좌표 구해야 되죠. 그치? x좌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힌트를 보니까 얘가 그림은 미안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답니까? 이렇게 1대2래요. 그치? 맞아요? 그럼 3분 AB의 길을 3칸으로 쪼개놨죠. 그치?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죠. 선대칭 함수잖아요. 그치? 이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가 평행선 그어버리면 이렇게 반띵 되죠. 얘 봐봐요. 얘가 지금 대칭축이 y는 2인데, y는 2래. x는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요 한 칸은 B라고 하고 요 한 칸은 A라고 하면요. 얘는 3A고 얘는 2B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3A가 2B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얘가 X는 2잖아? 그럼 너 이만큼이 얼마라는 걸 알아? 이만큼? 이만큼이 2라는 걸 알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3a가 2b니까 내가 이만큼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a가 얼마냐면 3분의 2b잖아. 그 한 칸이 이제 a였으니까 이거 3분의 2b지. 여기가 지금 뭐야? b잖아. 맞아? 그럼 b에서 3분의 2b 빠진 거니까 얘가 얼마야? 3분의 b네. 3분의 b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2인 상황이지. 맞아? 그럼 b는 얼마였던 거야? b는 6이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b가 6이니까 그럼 이만큼도 6이네. 그럼 x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6만큼 왔으니까 얘는 x좌표가 8이고 얘는 왼쪽으로 6만큼 왔으니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4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8 대입하시면 36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36이죠 이렇게. 아 그래서 결국에 m은 얼마였다? 36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선대칭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분할 비율이 안 주어져 있지만 얘는 뭐, 아, 이게 반띵돼 있겠구나. 이거 바로 알아보셔야죠.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17번, 8번을 할 거고요. 18번에 오타가 있거든요. 그거 좀 바꿔줘요. 18번에 점 A와 B에 알파, 베타 들어가 있죠. 그치? 그 알파, 베타 아니고 A랑 B로 바꿔주세요. 스몰 A, B요. 스몰 A, B. 점 A에 알파 아니고요. 스몰 A고요. 점 B에 베타 아니고 스몰 B입니다. 17, 18번은 그냥 공식 대입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시면